그다음에 38쪽부터 넘어가는데 지난번부터 번호를 제가 찝어가지고 설명을 나갔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다라는 문장은 제가 번호를 찝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 그리고 지금 그거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개인별 피드백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그래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토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가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피드백을 좀 하면서 개별적으로 좀 지금까지 나간 진도에서 지금 설명 안 한 문장들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월요일 정도로 해서 피드백은 한번 잡을게요. 제가. 자, 여기서 7과에서는 일단 지금 앞에 단원 보시는 것처럼 뭐 기타 수식 주어 구문해서 이제 뭐 수식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섞어서 다 보는 거죠. 앞에서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사구, 관계사절, 그다음에 뭐 전치사구, 아니면 뭐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다 섞여서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일단 7-3을 볼게요. 자, 7-3 체크 한번 해봐. 자, 이게 이거 보시면 이제 tendency가 주어로 나오고 이제 for market to reward caring for other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구가 되니까 경향인데 뭐 하는 경향이냐면 자, 마켓들이 뭐 하는 경향이냐?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구 앞에 있으니까 여기 좀 투부정사니까 여기를 의미상의 주어로 보자. 마켓들이 시장이 caring for others 하는 데 있어서 reward를 주는 거. 즉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한 경향인 겁니다. 시장이 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말은 진짜 어떤 시장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이게 다른 사람을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경향은 아마도 뭐일 거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보니까 incentive to act야. 그러면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려책, incentive. 이거나 아니면은 pretend가 나왔으니까 뭐 하는 척 하는 거겠죠? 마치 as if 뒤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자. One cares for others.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주는 것처럼 하는 거다. 신경 써주는 척 하는 거다. pretend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경향은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게 위한 어떤 장려책이거나 아니면 그러는 척 하는 거다라는 거야. 진심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소리겠죠. 진심이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른 사람을 caring for others 해주는 거는 진심이 아니고 어떤 뭐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장려책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겠다. 그러니까 뭐 시장경제 체제라는 게 그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게 원래는 인간의 심리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이익만 쫓아야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건데 그렇게 해주는 건 사실 그러는 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읽으시면 너무 세상이 좀 각박해 보이지 않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경제학자의 눈인 거지. 자, 그리고 이게 다음 페이지에 사실 좀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7-7부터 바로 볼게요. 자, strong sensitive, 강한 예민함이죠. 뭐에 대한 예민함이냐면 to the odd detail입니다. odd면은 이상한, 뭔가 약간 이상한 어떤 내용들, 자세한 것들인데 어떤 이상한 것들이냐면 doesn't quite correspond니까 꽤나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랑 일치하지 않는 거냐면 the way, 어떤 방식하고요. 다시 방식에서 수식 들어가야지. 네. Things usually are or ought to be. 까지가 그러면은 뭐 전체 수식어에 대한 끝나는 부분이고 strong sensitive에 대해서 동사 이제 여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 일단 말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things라고 나왔으니까 뭐 사물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러하거나 또는 그래야만 하는 ough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야만 하는 방식과는 꽤나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디테일들에 대한 어떤 강한 예민함이죠. 즉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근데 전체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월 전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근데 뭐다? Major asset이다. 주요한 자산이다. For soldiers들에게 어디에 있는 soldiers들이냐면 in a war zone이니까 뭐 교전 지역 해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군인들에게는 주요한 자산이다. 즉 뭐다? 맥락은 이제 군인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군인들이 뭔가 원래 그러하거나 보통은 그러하거나 그래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빡 느끼는 거야. 스트롱한 센시티브가 있는 거야. 강하게 뭔가 예민함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즉 오늘은 뭔가 다른데 지금 그냥 맨날 이렇게 지나다녔던 곳인데 본인들이 근데 오늘은 뭔가 길 위에 뭔가 다른 게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가 좀 지형이 달라졌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관찰을 해. 느껴 그거를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것이 근데 주요한 자산이다라는 거지. 왜 그러겠어?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작은 지형지물이 생겼다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군인들에게는 거기 안에 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지뢰가 심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메이저 에셋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진짜 이거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을 지켜주고 본인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주는 어떤 자산이 된다. 즉 이 스트롱한 센시티브 원래는 그래하고 혹은 그래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느끼는 것. 그게 군인들한테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 맥락을. 해석도 해석이지만은 해석 다 해놓고 맥락 모르면은 그거는 읽은 거라고? 아니라고. 그건 모르는 거야. 이 문장 내용 모르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8도 볼 거예요. 7-8도 이거는 해석은 되게 쉽게 잘 돼요. 해석은 쉽게 잘 되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이거는 문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뭔가 복잡한 것에 대한 터치에 대한 복잡한 활용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뭐 너의 셔츠를 잠그거나 단추를 잠그는 거죠. 셔츠 단추를 잠그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정문의 혹은 여러분들 현관문에 문을 여는 거 어둠 속에서 이러한 어떤 터치에 대한 복잡한 활용을 하는 능력입니다. 촉감에 대해서 그게 뭐에 달려 있냐면요 계속적인 시간 가변적인 패턴에 달려 있다. 무엇에? 터치 센세이션에 촉감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렵죠. 이제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야. 계속적인 시간 가변적 패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시간 가변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간이 변하는 거죠. 그죠? 시간이 변하는 거고 계속적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시간이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거지. 그지?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런 양상에 대해서 촉감이 느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말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칠판을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적인 거죠. 그죠? 정적인 느낌에서 촉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의 촉감과 칠판을 이렇게 문질렀을 때의 촉감은 또 다르잖아요. 즉 우리가 말했었던 계속적인 시간 가변적 패턴에 대해서 촉감이 느끼는 거는 방금처럼 어떤 이동하는 그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양상을 느껴주는 거. 그게 바로 터치 센세이션에서 이러한 위에서 말했었던 뭐 복잡한 행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맨날 하는 거잖아. 단추 잠그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말이야. 즉 단추를 잠그는 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추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손의 압박감을 주죠. 그죠? 그럴 때 터치의 느낌이 달라지고 그리고 단추가 다 들어갔을 때에는 터치의 느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문장으로서 그냥 한번 언급해봤고요. 그 다음 7-9로 갈게요. 7-9 유한아 계속 수업만 해서 재미가 없냐? 재미가 없어. 나도 농담하고 싶죠. 저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또 할당된 양을 채우려면은 이거 빠르게 가야 돼요. 빠르게. 계속 가볼게. 자, 굿 매너스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좋은 매너에 대한 어떤 이걸 매뉴얼을 이제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라 해서 지침서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게 근데 다시 addressed
to the aristocracy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수식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address라는 말이 뭐 연설하다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 근데 이거를 보내주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과거분사로 해가지고 보내진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보내진 어디 누구한테? 아리스토크래시니까 귀족이죠, 귀족. 귀족들에게 보내진 좋은 매너에 대한 지침서는 이것은 뭐다? 항상 부정적인 언급이 있었다라는 거야. 레퍼런스. 뭐에 대한 언급이냐면 피선트예요. 소장농이죠. 누구냐? 소장농이. 근데 behaves badly. 예의 없게 행동하고. 또 누구냐? doesn't know. 몰라요. what the rules are. 그 룰이 뭔지를 모르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즉 앞에서 언급한 행동도 badly하게 하고 뭐 규칙이 뭔지도 모르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후에 이어가지고 is excluded. 배제되는 거지. from the lowly table이니까 이 귀족의 식탁에서 배제되는 그런 소장농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언급이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군 매너스를 위한 어떤 지침서가 뭔가 신분을 가르는 용도로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말인 거야. 즉 피선트가 이 사람들도 배우면은 당연히 식탁에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못 배웠으니까 행동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 이 귀족들에게만 이렇게 배포된 이 지침서에 이런 애들을 언급을 하는 건 마치 우리가 그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걸 갈라놓는 어떤 도구로서 저걸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소장농들에게도 전혀 이 식탁을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신분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도구로서 저 매뉴얼이 쓰인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7-10번도 갈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리티스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오네. 소수 집단이죠. 소수 집단들인데 소수들인데 근데 액티브하고 오거나이즈 돼 있어.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또 이제 관계사 절이 또 나오는 거야. Who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consistently. 지지하고 그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방어해주는 그런 소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우리 사회에는 당연히 소수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렇게 활동적이고 조직이 잘 된 사람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대요. 여기가 동사로 가야 되겠죠? Social and conduct conflict.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의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불확실성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누구 사이에서? Among members of the majority니까 다수의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떠냐?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이 즉 이렇게 소수의 집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를 전부 다 가리킬 것 같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 집단의 꾸준한 활동들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7-12였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7-13으로 갈게요. 7-13. 자,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 보자. 자,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만들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의 트리키한 초이스를요. 아주 까다로운 선택들을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드오프 어떤 거래를요. 근데 뭐와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웨딩 레지스트리를 작성하거나 여기서 웨딩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누구누구를 초대할지 이 사람을 초대하고 말지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거겠죠. 또는 ordering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주문하는 거예요. 새로운 컴퓨터 주문할 때 부품은 뭘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고민하게 되잖아요. 본인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people 주어로 가시고 동사 여기 나온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worse at focusing. 자, worse니까 못해. at ing 해가지고 여러분들 be good at이라는 표현 알잖아. 그런 것처럼 반대말로 이걸 못해. focusing하고 solving problems를 못해. 누구보다도 others who had not made the tough decision이니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즉 뭔가 뭐 어떤 인지적인 활동들이겠죠. 이런 것들 포커싱하고 solving problems 하는 거. 이런 인지적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인지적 활동 이전에 뭘 했냐? 복잡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야.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썼겠어? 소위 말하는 이런 멘탈 리소스라고 표현해요. 정신적 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지. 얘네를 써버린 거야. 이걸 소진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인지적 활동을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적 자원도 집중력이란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껴봐서 알잖아요. 제 수업 때 한계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요한이 지금 왔는데? 요한아 이제 한 15분 했는데 나? 10분 했나? 온 거 아니니 벌써? 아닙니까? 아니면 오기 전에 뭐 어려운 일 했나요? 웨딩 연명부 막 작성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아니면 게임하다 하니? 네가 게임을 할 놈은 아닌데.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녀도. 여하튼 그랬다. 그래서 힘든 결정을 그러면서 이게 그 용어도 있더라고요. 이 멘탈 리소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거 항상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요. decision fatigu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나오면은 지문에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아시기 편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사결정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멘탈 리소스를 쓰게 되면은 그 뒤에 인지적 활동이 좀 어려워지는 점. 그거를 decision fatigue라는 실제 심리학적에서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 와이프한테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래도 나름 심리학 석사까지 한 사람이라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막 와이프랑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검사를 진행을 해서 그 어떤 사람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영어로 대충 때려 맞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었지 예전에? 양극성 장애? 여러분들 알아요? 양극성 장애가 뭔지? 쉽게 말하면 성격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을 달려가지고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딱 뭐 극단의 어떤 피가 들어가던데. 폴라라는 표현 알잖아요, 여러분들. 폴라가 극의 막 이런 거니까.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때려 맞췄더니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이럴 때도 어쩔 때 써먹을 때가 있어. 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진짜. 결국엔 영어라는 게 학교 갈 때 한 번 써먹기도 하지만 대학교 갈 때 한 번 써먹어. 써먹기도 하는데 한동안 좀 잊혀져.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뭐 나름 뭐 전공이 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면 솔직히 말하면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영어를 좀 놓고 살아. 근데 3학년 때 이제 막 과에 따라서 막 실습도 나가고 인턴도 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 실제적 업무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영어를 쓰는 업무를 겪는다. 특히나 아무래도 스피킹이 좀 많이 쓰이겠죠. 라이팅도 당연히 많이 쓰이고 이메일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진짜 써먹을 때가 많아요. 진짜 이건 진짜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꼭 잘 해놔라. 유아나 알았냐? 걱정이다. 유지하자 우리. 너 임마 6월 때 미끄러지면 어쩌려 그러냐? 잘 나오다가 지금까지. 자, 그래서 13번까지 해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7과는 7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8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한 9과까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8과 근데 7, 8, 9가 문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해보겠습니다. 자, 42쪽을 봐보세요. 42쪽에 바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이거. 자, 1번에 보세요.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is demonstrated. 자, 일단 주어 여기까지겠죠? 자, 이거 8과는 참고로 주어가 이제 뭐 의문사절, 간접의문문 아니면은 대절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볼 텐데 일단 의문사절로 시작을 합니다. 밴드웨건 이펙트 이거를 갖다가 편향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야, 근데 이게 놀랍지 않냐? 밴드웨건 이펙트다.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수업을 했지, 그지? 수요일날 학교를 24일이니까 수업을 했는데 수요일날 중학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밴드웨건 이펙트에 대한. 교재가 그만큼 요즘에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야. 자, 편향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쏠림을 우리가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게. 그러니까 밴드웨건이 원래는 축제에서 이렇게 막 밴드를 이끌고 다니는 마차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가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어느새 사람들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뒤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따라가냐?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의 개인이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죠, 그죠? 정우 씨, 다 하셨어요. 아주 빨리 끝내셨구만. 네, 여기다 놓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단어 시험은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문 닫고. 쌤이 아끼는 숭일중 에이스. 숭일중 다니는데 에이스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민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약간 아주 성실하고 좋습니다. 네, 뭔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목들이 좀 후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영어는 잘해요. 자, 그래서 그런 효과가 근데 어떻게 발생하는지예요.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가. 근데 이게 증명이 되어졌대요.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냐면 history of measurement. 뭐의 측정의 역사죠? 뭐죠? speed of light니까 빛의 속도의 측정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사실 멍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을 때. 밴드웨건 이펙트는 뭔지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지금 이걸로 인해서 증명이 되었는가 뭐 이런 건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 빛의 속도에 대한 역사, 측정에 대한 역사가 뭐 1920년대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때 사실은 되게 이때 당시에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권위자가 2명 있었어. 근데 그 권위자들이 실제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는 막 뭐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느린 속도로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권위자가 지금과는 알맞지 않은 그 속도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 자, 빛의 속도는 이겁니다. 라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과학자들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상하게도 한 10년 동안은 그 잘못된 측정 속도를 발표를 계속 해내는 거야. 그와 비슷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계적 오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자들마저도 편향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편향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빛의 연구, 빛의 속도에 대한 측정 연구의 역사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8-2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문장은 짧고 해석도 쉬웠지만은 편향 효과라는 건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더라라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다음 8-5 볼게요. 8-5로 와주세요. 네. 8-5에서 읽어볼게요. 이것도. 자, what makes a story myth? 자, 한 이야기를 신화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죠? 주어, 동사 잘 분리됩니다. 자, 뭐 어떤 사실이냐라고 해서 동격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대승 동격절 나오니까. 그것이 받았다 이거야. 뭐 어떤 주어진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사회가 그 이야기를 받아준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즉 여기 대절하고 여기 대절은 같은 의미로서 팩트를 보충 설명해주는 동격절이 되겠어요. Given society, 그 주어진 사회가 참여하더라. 무엇에? 그것의 transmission에. 이게 전승. 즉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를 말하는 거야. 즉 한 이야기가 신화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 2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한 사회에 일단 받아들여져야 돼.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뭔가 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더라. 우리도 다 있잖아요. 당군 신화 다 알잖아요. 그 신화잖아, 우리한테는. 왜? 모든 우리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전승이 되더라. 즉 세대 간에 계속 전파가 되더라라는 그런 2가지 요건을 달성하면
신화가 이야기가 신화가 되더라. 그 신화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8-8 8-8 볼게요. 자, it has been said.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냥 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거지. 얘들아, it has been 뭐 thought도 되겠고 뭐라고들 한다. 뭐 그럼 뒤에 본 내용은 뒤에서부터 눈의 움직임이 뭐다 어디로 가는 창이냐면 마음으로 가는 창이래. 왜냐하면 where people look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가가 여기가 주어 reveals 동사에 드러내더라. 뭘 드러내냐? What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y are attending to. 어떠한 그런 환경적 정보를 그들이 즉 사람들이 are attending to 집중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지가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어떤 환경적 정보가 뭔지를 드러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눈의 움직임이 마음으로 가는 창이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8-11입니다. 8-11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단어 뭐 어려운 게 저기 뭐 suppress 맨 마지막 쪽에 근데 encourage의 반대말이죠. 반대말입니다. suppress 뭐 억누르다 이런 거지. 뭐 nurturing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아니지 이거를 표현을 후천적 학습이라고 읽어도 좋고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자 8-11 봅시다. 자 놀라운 예시에서 무엇에 어떻게 이 후천적으로 양육해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영향을 주는가 본성에 라는 어떤 놀라운 예시에서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증거들이 있답니다. 확인해주는 뭘요? 어떻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응했는지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can encourage or suppress genetic tendency니까 이 유전적 경향성이라고 얘기가 되겠지? 유전적 경향성을 이렇게 뭔가 더 높여주는가 아니면 suppress면 더 낮춰주는가를 보여줬다 이거야. 즉 nurturing 자체가 네이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진짜 옛날부터 쭉 이어왔었던 연구잖아. 후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근데 증거들이 있다 이거야. 이게 이 지네틱 텐던스가 같은 말이면 이거 네이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야죠. 그죠? 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뭐 증거들 특히나 부모가 감정적으로 반응해 준 거 너처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게 이 잘 좋은 어떤 혹은 나쁘게 가져온 거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네틱 텐던스가. 이거를 어떻게 또 억누르게 해주고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9 안 했죠. 8-8하고 8-11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8-9 안 했죠. 그죠? 8-9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석할 만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요게 사실은 걸려요. 뭐냐면 warm glow giver라는 요 표현. 뭐 우리말로 하면 따뜻한 빛의 기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직역을 하자면 그건데 사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작은 양의 어떤 작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체리티스에 기부하는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나 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면 그들이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에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럼 뭐해? Psychologist call them warm glow giver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는 얘기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게 자기 만족인 거야. 남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얼마나 뿌듯했냐. 나한테 얼마나 뿌듯했냐라는 거에 때문에 뭔가 기부 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더라라는 거야. 그게 자기 만족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게 warm glow라는 표현이 있어요. warm glow. 자기 만족.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타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altruism. 이타주의라는 표현이 즉 남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서 남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남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는 마음씨를 갖다가 이타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타주의 중에서 얘는 근데 사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도움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타주의적인 성향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이롭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손한 이타주의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영어로는 impure. pure의 반대말인 거야. 예? impure altruism 해서 불손한 이타주의. 자기 만족적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건 불손한 이타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를 다 연결해서 웜글로어라는 표현 앞으로 볼 때는 이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불손한 이타주의야 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도 봐.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제 8과가 끝납니다. 8과로 넘어가고 이제 9과로 가볼게요. 9과. 9-. 자, 9과에서는 이제 긴 주어 구문 중에 이제 원어브나 아니면 더 넘버러브가 주어가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봐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먼저 볼 거는 9-2 봐볼게요. 자, 9-2 가장 생산적인 전략들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customer relationship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고객과의 관계 형성의 가장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냐? firm's share를 높이는 거예요. 커스터머의 뭐 하기보다는 마켓 쉐어를 높이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firm's share, 마켓 쉐어가 약간 두리뭉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을까봐 설명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택한 거고요. 일단 마켓 쉐어부터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워. 이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거든. 자,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샴푸 회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샴푸를 만드는 회사야. 그럼 샴푸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샴푸 시장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우리의 쉐어를 우리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 즉 이럴 때는 뭐가 해야 되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규 고객 숫자를 늘리면 시장 점유율은 당연하게 커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고객 점유율이라는 고객의 회사 점유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상품이 라인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샴푸만 쓰던 고객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린스도 사게 하고 트리트먼트도 사게 하고 헤어 제품 중에 탈모 샴푸 요즘에 많잖아요. 그죠? 탈모 샴푸도 막 쓰게 하고 등등등 해서 샴푸만 쓰던 고객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나아가 막 치약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만드는 그런 고객에 대해서 회사가 고객이 얼마나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가를 만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고객의 회사 점유율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의 마케팅은 좀 더 이쪽에 치중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기억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제품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서 그리고 더 회사와 더 친밀한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그 회사의 다른 제품도 쓰게 만들게 하는 게 요즘의 어떤 회사의 홍보 전략이다 라고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9-2번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 것들은 해석이 좀 잘 되더라. 9-7로 가봅시다. 자, 9-7번 문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가장 큰 위협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에 대한 위협이냐면 라이팅에서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입니다. 뭐에 관련된 wording or the punctuation. 여기서 punctuation은 이제 writing이라는 맥락이 나왔으니까 문장 부호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뭐 마침표랄지, 쉼표랄지, 느낌표랄지 이런 것들. 자, 요것들이 관련된 가장 단순한 선택입니다. 요것에 관련된 가장 단순한 선택들이 자, 그러니까 대절의 지금 주어는 even the simplest choices가 되겠고 동사가 여기 can, prejudice 여기까지가 여기에 대한 동사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때때로 prejudice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편견이라는 뜻이니까 편견을 당신의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아니면은 뭐 독자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뭐에 대한 편견이냐면은 당신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냐면 may seem unfair 뭔가는 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라고 봤더니 문장 부호나 단어 선택과 같은 굉장히 쉬운 선택, 아주 간단한 선택들에서도 이 독자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라이터로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 편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위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작가는 독자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단어 하나, 문장부 하나까지도 잘 써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인 거야. 그게 조금은 unfair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막 이 작가한테는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내 말을 다 오해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어서 좀 색달라가지고 이건 선택을 해봤고 그 다음에 9-10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글쓰기 얘기예요, 이것도. 자, 봐보면은 이것도 가장 demanding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inspiring한 거고요. 자, demanding 보통 이렇게 뭐 요구하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려운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가장 많이 뭔가를 요구하다는 말은 결국엔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까다로운 거야. 가장 어려운 것들 중이면서 동시에 inspiring 하니까 뭔가 나한테 영감을 주는 어떤 측면에서 aspect of translating for children이니까 아이들을 위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아동 서적을 가져와서 번역하는 작업에 있어서 까다롭지만 어렵지만은 또 영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The potential, 어떤 잠재력입니다. For such creativity, 그러한 창의성에 대한 어떤 잠재력. 즉, 내가 창의성을 얻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창의성이냐면 발생하다, arise from, 자, 요 사람이 뭐라고 불렀었던, 즉, 요런 것들은 what, 여기서부터 cold는 삽입구라고 봐도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에 나와 있는 the childness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삽입구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어린아이스러운 것 이란 말이지. 아이다운 것 이란 표현인 거야. 무엇에? 아이들의 글에. 아이들의 글에 아이다운 것이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이다란 말이야. 자, 표현이 어렵지만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동문학을 만약에 번역한 사람인데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한테 어떤 영감을 줘. 그럼 그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글에서 나오는 아이다움이라는 창의성을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the quality of being a child라. 즉 아이다운 것에 대한 어떤 질인데 그게 뭐냐? 역동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실험적이면서 그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한 그러한 특징들에 대한 창의성의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 즉 아동문학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창의성은 내가 또한 개발할 수 있구나 라고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은 문장이다.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생각해 봤었던 국악까지의 진도는 여기서 해보고 좀 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개를 너무 격하게 끄들지 마라 유한아. 얼굴 풀리고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지금 55분이니까 9시 5분에 문제 또 풀이할게요. 자, 몇 가지 아니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어요. 뭐가 거의 없냐. Who don't at least 적어도 원하지 않는 우리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To make time for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니까 이런 뭐 자기관리 활동 같은 운동처럼 자기관리 활동에 대한 시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가 되겠죠, 그죠? 뭐 자기가 운동이나 뭐 취미나 아니면 휴식과 같은 그랬을 때 우리가 메일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가장 좋은 의도들을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막히게 돼요. 어떤 flood of email 메시지나 혹은 다시 잡히게 돼요. fall into an unexpected meeting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fall into니까 끌려가게 돼요. 즉 봐봐 1번 문장 앞까지 얘기가 그래도 좀 나온 게 뭐냐면은 self-care activities를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해.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뭐 이메일 메시지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 혹은 뭐 unexpected meeting처럼 이건 우리 일이죠, 그죠? 업무죠, 그죠? 업무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방해를 받는 것, get stuck 된다는 표현도 쓰고 뭐 아니면 pulled into 된다는 표현도 썼으니까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elf-care activities와 우리 업무 사이에서의 어떤 상황,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봤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면은 자, 우리가 struggle to reprioritize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그죠? 뭐에 대해서 매겨보냐면은 이제 여기가 쏘가 좀 이제 해석이 이거를 그래서로 읽으셨으면 안 돼. 왜 그래서로 읽으면 안 되냐면 쏘가 그래서로 읽힐 때는 보통입니다. 보통은 쉼표가 앞에 찍혀야 돼요. 시켜야 되고 여기서 그래서로 이게 맥락이 안 맞아. 그래서가 그렇기 때문에 요 쏘는 뭐냐면 뒤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로서 읽었어야 된다. 다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can get everything done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before our deadlines 우리의 어떤 마감 날짜 전까지 마감 시간 전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종 our self-care activities라는 것이 또 나왔죠, 그죠? 얘가 첫 번째 것이 됩니다. to give up 포기 돼야 되는. 그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일 때문에 휴식도 포기하고 운동도 포기하는 취미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계획을 짜도 no matter how much we plan 짜도 우리가 가끔씩 occasionally 우리 모두 가끔씩 어떤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일 당연히 업무가 우선시되고 우리의 어떤 self-care activity는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그래서 in the short term이면은 단기적으로란 말이야. 야, 단기적으로 the impact of missing 그것의 실종의 영향 어떤 거냐면 the granted deadline may be greater than the impact of the missing of working class라고 돼 있어. 아니다. 여기서 대시 이거는 접속사겠네요. 죄송해요. 그러한 grant deadline 아주 웅장한 큰 마감 날짜를 놓치는 것의 영향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야? 당연히 지금 우리는 뭐하고 업무하고 우리의 어떤 뭐 휴식이랄지 취미랄지
운동이랄지로 얘기되는 self-care activitie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런 데드라인에 대한 얘기는 업무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업무를 잘못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보다도요. missing a wood working class.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취미활동이죠. 취미활동을 놓쳤을 때 영향보다. 그래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일적인 차질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또는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 봐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자 우리는 try to enroll in the woodworking class. 우리는 등록해야 돼요. enroll이 등록하다. 등록. 뭘 등록을 해야 되냐? 우리의 이 woodworking class니까 뭐 나무로 공예하는 수업인 거죠. 목공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뭐 하기 전에? Before design class 이전에. 왜 그러냐? It is more competitive. 더 경쟁적이다. To get into. 들어가는 게. 그러면서 more beneficial하다. To us. 우리들에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목공 수업 얘기를 하다가 목공 수업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거보다는 요거를 더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이거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4번은 35번은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뭐 충분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사실 4번의 해석이 안 됐으면 이제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4번 문장의 해석이 잘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4번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고 하면은 3번 끝나고 나서 5번이 연결이 잘 되는지도 봤을 필요는 있었겠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5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지만 중요하다 인식하는 게 cumulative impact예요. 이거는 누적되는 이런 표현이거든. 누적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냐면 prioritizing. 다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self-care를. 그러면서 확실히 하는 거죠. 뭘 확실히 하는 거냐.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exception, 어떤 예외일 것이다. rather than a norm. 뭐보다는 뭐 이거는 표준, 어떤 정상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exception과는 대비되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and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and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말했던 셀프케어 액티비티를 포기를 하는 게 누적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즉 exception이야. 이 this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또 아는 게 중요해. this가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말한 이 앞에 수업을 안 듣는 거. 여기서 말한 not prioritizing self-care 이 부분을 말하겠어. 오케이? 이것이 예외이지 뭐는 아니다. 보통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 거야. 즉 내가 단기적으로 이럴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난 계속 셀프케어 액티비티를 더 우선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고 업무 말고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두는 얘기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는 글이 되겠죠.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6번. 36번 순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학생들이. 물론 정답률이 막 엄청나게 낮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EBS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답률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저 정답률이 34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2등이었어요. 33번이 최저였어요. 33번이 정답률이 18.4% 나오더라. 오답률이 막 80점 몇 프로였으니까. 그리고 요게 정답률이 19.5%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털렸을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마 순차적으로 요 구간들은 앞에서부터 31번부터 해가지고 쭉 풀어왔을 법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멘탈이 털려가지고
35번에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겠지. 35번에서 좀 더 회복이 됐겠지만은 36번에서는 2점짜리잖아요. 2점짜리인데 이게 소재가 생각지도 못한 소재를 얘기를 해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시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시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얘기하죠? 뭐 시간 얘기해 주는 도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시계를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도 무슨 소리야라고 내뱉기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 늘 말하잖아. 이거 우리는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 사람이 말한 게 뭔지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걸 수도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이제 멘탈을 다스려야 돼. 굉장히 이상한 소재가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그게 잘 돼 있는 학생은 잘 풀었겠고 뭔 소리야 하는 순간 이제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유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봐봐요. 자, 우리가 보통 시계를 물리적 어떤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알람 시계나 혹은 손목 시계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해. 봐. 시계는 정말 뭐냐면 과정이래. 요 말이 중요해. 시계는 과정이다. 근데 어떻게 돼? 구현된, embodied 된. 요 단어도 잘 알아야 되겠지. embody. 구현하다. 실존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이야. in a machine. 어떤 기계로서 구현돼. 자, 일단 시계는 과정이야. 요 말을 중요하다 그랬다. 시계가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서 the nature of that, 그것의 그 과정의 본질이죠. The nature of the process는 is repetitive, 반복적이야. 요것도 중요해. 자, 시계는 과정인데 그럼 무슨 과정이다라고 한꺼번에 읽어보면 되겠어. 시계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요 말이 중요해. 시계는 뭔가 시간을 얘기해주는 도구가 아니야. 이 사람이 보기엔 시계는 반복적인 과정이야. 자, 이렇게 시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렸지, 그지? 뭐에 대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지금 이 글에서 제가 두 가지 단어는 그래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indeed라는 단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another라는 단어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indeed는 연결사 개념으로 써먹을 수 있고 another는 대명사 개념으로 해서 앞에 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앞에 거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쓸 수 있는 대명사로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게 큰 힌트를 주긴 하지만은 정작 지금 이 주어진 글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게 안 잡히면 사실은 문제는 풀 수가 없고. 그래서 A부터 한번 읽어볼게. indeed 사실. 불가능하대. 뭐 하는 게? 시계를 어떤 시계를 생각하는 게 depend on 하지 않는 repetitive cycle of event니까 어떤 사건의 반복적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또 반복 나왔죠, 그지? 시계 반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불가능하대. 그래서 유일한 예시입니다. 뭐 comes to mind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 떠올랐었던 유일한 예시는 캔들인데 뭐가 표시된 캔들이야. in hours 시간들이. 즉 캔들이 타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여기까지 타면 1시간, 그 다음 여기까지 타면 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해주는 캔들, 시간이 표시된 캔들을 양초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즉 캔들에서도 역시나 뭐가 있다? iteration이 있다. 이 단어가 이제 사실은 어려웠을 단어야. 물론 iteration 단어 외운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 하지만 못 외운 사람이라면 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근데 맥락은 있다 얘들아. 뭐냐? 하지만 이랬어. 자, 해석이 이해가 잘 됐으면은 이 어떤 리피러티브한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게 어렵다 이랬어. 근데 여기서 예시 이렇게 언급해서 이 예시는 그러면 어떤 예시인 거예요? 의존하는 예시인가요? 의존하지 않는 예시인가요? 당연히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지만 유일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뭐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does not depend on the repetitive cycle of events다 이거야. 이게. 오케이? 얘가 가리키는 게. 근데
하지만 다시 한번 뒤집적을 줘. 그건 무슨 말이야? 그 반복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시에도 뭐가 있다? iteration이 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 한 가지 얘기만 할 거야. 한 가지 얘기만 해. 지문은 한 가지만 얘기는 한다. 다시 반복이 없는데 반복이 없는 걸 생각하기 어려워. 근데 그나마 생각한 예시도 캔들이었어. 근데 그 캔들을도 역시나 뭐가 있대. 유추해보면 뭐가 되겠어 이거? 반복이 된다 이거. 이것도 반복이라는 뜻이야. 반복이라는 단어. 요거를 만약에 잡아냈으면 글을 되게 잘 읽는 사람이었던 거야. iteration이라는 단어 자체를 외웠으면 뭐 다행인 건데 외우지 않았어. 혹은 외웠는데 생각도 안 나. 근데 iteration을 반복이라고 잡아내. 그러면 자기가 글을 잘 읽는 애였던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도 그러니까 보여주는 예시는 뭐겠어요? 맥락을 잡으면 단어 뜻이 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the repetitive burning of 또 나와. 그래서 반복적인 해가지고 이거 모를까 봐. 여기도 키가 나오네. 그렇지? burning of molecules of wax니까 그 밀랍의 분자들의 반복적인 연소, burning이니까 연소 이런 것이 또한 반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계속 타고 연소되고 다시 돌아오고 연소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역시나 뭐다? iterative한 프로세스이다. 반복적 과정이다. 뭐 비록 처음에는 masked, 보이지 않지만 가려져 있지만 이런 말, masked.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이라고 언급된 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 사실이라고요. 사실의 의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의 의미 얘들아. 첫 번째 기능은 당연히 새로운 소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두 번째는 역접도 있습니다. 사실로 역접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니? 근데 요 두 가지가 아니야, 여기서는. 여기서 요 두 가지는 아니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재의 심화 기능이 있다는 말이야. 즉, 사실 이러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시계가 반복적이다라는 거, 반복적 과정이다라는 얘기하는 거. 그 반복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소재를 예시를 한번 그게 없는 시계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결국엔 반복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니까. 이 인디드는 그 소재를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셨으면 그 다음 B로 넘어가서 B에서는 자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는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거는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즉 탄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연대를 측정해서 이게 과연 몇 년대 유물이다 이걸 판단하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거다라고 되어 있어. 훨씬 더 긴 스케일의 기간의 시계인데 또한 appears to be like this 이렇게 보이는 여기서 이렇게도 사실은 조금 중요한 단어이긴 하겠죠. 이렇게 보인다는 말은. 뭔 소리냐? It seems to yield a smooth time scale. 그게 어떤 아주 잘 흘러가는 시간의 길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스케일이 규모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길이로 그냥 읽어버릴게. 길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 yield 생산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 뭔 소리냐? The decay of atoms of carbon 14 탄소 14번의 원자의 어떤 decay, 감소, 없어지는 거 이거는 반복적이다라고 되어 있어. 즉, 탄소 측정 연대기,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 측정도 반복적인 거야. 비록 on a large scale it gives the appearance of being continuous. 그런 커다란 스케일이 그것이 주는 커다란 스케일이 그것이 어떤 인상을 준다 이거예요. 무엇의 인상이냐면은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는 커다란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방사성 연대 측정 시계도 시간의 길이를 아주 길게 보여주지만은 얘 또한
탄소의 어떤 데케이가 반복이 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시계는 계속 반복적인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자, 여기서 언어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언어도 또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즉, 시계가 아까 말했던 반복적 과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 근거를. 당연히 근거를 제시를 해주면서 A도 그랬어. A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양초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게 반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양초 시계라고 표현할게. 양초 시계도 반복이더라. B에서 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이게 반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반복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C가 봐.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시계는 거의 모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Repeats itself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되는. For an infinite period. 무한한 기간 동안. 시계가 그러니까 계속 1에서부터 12시까지 계속 돌고 있잖아. 그 시간의 흘러감을 여기서는 반복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그래서 water clocks가 drive at steady pace. 네, 계속 물을 떨어뜨리죠, 그죠? 꾸준한 속도로. quartz crystals, 쿼츠에 들어가 있는 결정도, 쿼츠는 이제 석영인데 vibrate regularly, 반복적으로 진동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딱 봐도 예시인 것 같죠, 그죠? 예시인 것 같습니다. 예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락이라는 것이 무조건 반복적인 과정이다. 계속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C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요. C도 뭐 시계는 반복적 과정이고 예시로 든 게 물시계하고 쿼츠 시계. 그러니까 석영.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사실은 indeed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another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반복적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적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간단한 예시를 들었고, 그래서 C로 연결이 되는 게 적절해 보이면서 C 다음에도 나와야 될 거를 뭐라고 볼까라고 보면은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또 다른 거다라고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심화를 해버리는 거지. 즉 C에서 되게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한 거야. 이건 그냥 반복이야 라는 식으로 앞에 있는 문단을 그대로 따라가고, 근데 A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심화를 하는 거지. 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야, 결국엔 다 반복이더라. 그리고 B에서 야, 여기서 양초 얘기했었잖아, 그지? 양초 시계도 사실은 반복이던데 여기서는 야, 다른 거 얘기를 하면서 이 방사성 산소 측정은 뭐야, 다른 거야. 이 양초랑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얘도 결국에는 시간의 길이만 길어졌을 뿐이지 반복을 하는 거더라. 라는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바로 기본을 건너뛰고 심화부터 막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야. 심화부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시계가 이런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는 뭔가 역접을 취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 새로운 시각을 소개를 했잖아. 그럼 소개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화하고 또 다른 케이스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는 순서로 가줬어야 글 읽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닉처럼 풀 수 있는 대명사, 연결사 막 잡아가지고 막 팍팍팍팍 풀고 고2 때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고3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 글이 얼마나 독자한테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갑작스럽게 뭔가 얘기를 막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흐름대로 기본적 얘기 먼저 하시고 심화 얘기 끝내고 그 심화 얘기에 대한 또 다른 얘기, 심화의 어떤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 또 다른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런 얘기로 끌고 가는 순서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어떤 기출이 주는 교훈은 기본에서 심화로 가는 거. 그거를 잡아야 돼. 유한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소재가 주는 낯섦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해줘라.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시계는 과정이다.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일단 해보자고. 이런 마인드 중요하다. 에? 자, 그 다음에 37번 갈게요. 자, 37번도 3점이 붙었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4%짜리였어요. 정답률이. 24%짜리여서 분명히 멘탈이 털렸을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자, 요 얘기는 이제 철학 얘기로 나가기 때문에 또 소재가 힘듦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글 읽는 사람들한테 또 철학이야 이러면서 되게 처음부터 막 겁을 먹게 해줄 수 있는 글이라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 봐봐. 철학이 허용을 해요. ask much broader questions 하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은 뭐보다는요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보다는 우리가 디스플린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학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훈육 이런 게 아니라 학문이죠. 여기도 과학적 학문들보다도 학문, 뭐 학과 이런 뜻으로. 자, 그것은 보는 게 가능합니다. capable of looking at이니까. 뭘요? 더 큰 그림을요. 또 주는 게 가능해요. important한 insight를요. 어디를 관통하는 into the relationship을요. 관계를요. 뭐 사이에? 다른 이 지식의 영역들 사이에서요. 이 다른 지식의 영역들이라는 말이 곧 여기서는 other scientific disciplines들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철학은 질문 일단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큰 그림 볼 수 있고 다른 학문들 사이에서의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철학에 이런 기능을 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볼게요. A의 this means는 굉장히 반가운 거죠. this 일단 체크했어야 되겠지, 그지?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 philosophy가 provide valuable insight,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에 대해서. 즉, 이론적 개념과 그 다음에 더 폭넓은 그런 뭐 도덕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philosophy가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근데 it needs to be supplemented. 그게 보완되거나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보완, 보충. 뭐에 의해서? 경험적 발견이나 실험들에 의해서요. 뭐 하기 위해?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좀 더 comprehensive. 단어 기억해봐. 포괄적인. 이해의 이런 말고. 예? 포괄적인 이해에 닿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A는 분명히 철학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철학이 그래 주는 건 인정. 뭘 주는 건 인정. theoretical concept이나 the broader and ethical questions를 주는 건 인정. 오케이. 자, 주는데 주는 건 인정해. 긍정적인 개념으로다가 이론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적인 것도 뭐 윤리적, 도덕적이라고 할까? 윤리적 똑같겠지? 윤리적 질문들을 폭넓게 제공하는 거는 좋아, 인정. 근데 그게 어째야 돼? 보완이 필요해.
보완이 필요해. 경험적 발견 또는 실험에 의해서 필요해. 좀 더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자, 그러면 철학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은 한계점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A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A는 끝났어. 그럼 B 갑시다. 봐봐요. 필라소퍼는 뭐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기보다는 definite 어떤 정의적인 답변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러면서 그들의 기여가 종종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미 세워진 추정에 대해서 도전해 보는 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연구 접근법을 제시해 주는 거. proposing. 제시해 주는 것에 가치가 있어. 됐어? 근데 however 나오네. 이런 거 체크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입니다. 자, 좀 더 포괄적 이해. 포괄적 이해 아까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A의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죠?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 이런 nature of consciousness니까 의식의 본성에 대해서 포괄적 이해를 위해 밀접한 협동이 필요하다. collaboration. 뭐와 뭐 사이에? philosophy와 neuroscience. 뇌과학이죠. neuroscience면은 철학과 뇌과학 사이에 밀접한 협동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B랑 A가 분명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however로 끊어지면서 자, 여기까지는 철학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다음에서부터 계속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철학이 이런 협동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A에 뭐가 있어서? this가 있었잖아. 이건 의미해요 라면서. 철학이 이랬지만은 사실 이렇다라는 얘기면은 B랑 A는 진짜 연결 잘 되네. 그지? B랑 A는 일단 연결 잘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만이지 뭐 사실 주어진 글 다음에 뭐가 와야 될지는 아직 감도 없어요. 자, 그 다음 C 갈게요. philosophy가 부분적으로는 특히 particularly 중요해요.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에 이거 인터가 붙으면 무슨 의미야 얘들아? 인터 얘들아 단어 꼭 외워놔. 인터 뭐야? between이야. between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적인이란 표현이 나라 사이에서의 의미니까 국제적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와 disciplinary가 나와. 우리가 discipline 했었잖아. 근데 학문이라고. 그럼 이거야. 학문들 사이에서의 노력인 거야. 이걸 이제 좀 더 어려운 표현이죠. 간학문적인이라는 표현을 써. 얘들아 어떤 단어에 간이 붙잖아? 그러면은 사이에서야. 인터 표현이라고. 이거 한자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지과학의 간학문적 노력에서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돼요. 자, 특히 얘기하고 있죠. 특히 중요해. 자, 간학문적인 얘기는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 했었던 다른 학문들 사이에서의 통찰력 얘기할 때랑 똑같은 얘기네. 받아주는 느낌이 있다 이거 여기서.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 C가 이렇게 보이기는 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잡았었지. B 얘기를 안 했었네, 그지? B 얘기를 여기다 안 적어놨었는데 B는 무슨 얘기를 했었어? 아까 철학이 있지만은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however 나왔었죠. B 잘 생각해봐요. however가 나오면서 근데 뭐가? 여기서 collaboration이 필요하다 그랬어. 협동이 필요하다 그랬어. 뭘 위해서였냐? 좀 더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한데 그 협동이 누구였냐면은 뇌과학과의 협동이야. 철학은 뇌과학과의 협동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바뀌면서 A랑 연결이 되고. 그러면 C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철학이 어떤 식으로 이 간학문적인 노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갔다면은 C 다음에 B가 오고 A가 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유한아 그렇죠? 고개를 잘 끄덕여 주셨어. 고마워. 자, 계속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돕는다. 브릿지 하는 걸 연결해 주는 거야. 간극을 좁혀주는 거야. 브릿지 갭이라는 표현을 묶어서
간극을 좁히다예요. 다른 학문들과 사이에서요. 그러면서 뭔가 개척을 해. 파이오니어. 개척을 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연구에 대한. 그래서 과학적 방법들과는 다르게 이 철학으로 어떤 얘기하는 것은 non-empirical approach. 아까 empirical 경험적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비경험적 접근입니다. 시도하는 validate 입증하다죠. 뭘 입증을 하냐? 개념을요. 뭘 통해서? 논리적 사고나 그다음에 추론을 통해서. 오케이? 즉 비경험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과학적 학문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어떤 시도를 해보는 비경험적 접근이 철학인데, 근데 그 철학이 비해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야 라는 식의 흐름 가져가니까 C, B, A 순서에 5번이 나오더라 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죠.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